그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를 설계를 할 때 그리는 그러니까 그리는 도구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명령어 라인이 라인 계열의 명령어와 서클 계열의 명령어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선을 그리는 명령어들과 원을 그리는 명령어들을 공부할 건데 이 중에 P라인하고 M라인은 뺄 겁니다. 이 폴리라인하고 멀티라인은 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P라인하고 M라인만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사용법이 너무 많고 어려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죠. 라인이잖아요. 이건 선이잖아요. 그죠? 이건 알아요. X라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단축키가 XL.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옆에 있는 X라인의 2분의 1이 되는 선. 그 다음 렉탱글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리기. 단축키는 REC. 그 다음 폴리건. 얘가 정다각형. 이렇게 됩니다. 제가 따로 놓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개는 P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이에요. 폴리라인에 대한 개념을 따로 설명드립니다. 자, 얘는 원입니다. 얘는 호예요. 얘는 타원입니다. 얘는 곡선입니다.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도넛.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오늘은 일단 X라인부터 가도록 하죠.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드로우 눌러보시면 메뉴가 또 나와요. 여기 핀으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 중에 얘가 컨스트럭션 라인 그래놓고 단축키가 X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바로 얘입니다. 요 두 개가 스플라인이고 X라인, 레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멀티플 포인트, 얘는 디바이드 매주어니까 상관없고, 자,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자, X라인. 사용법은 되게 쉬워요.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스페이시파이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클릭해 주세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방사선형이죠. 근데 이게 무한대선입니다. 그냥 무한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뭐 어떤 옵션이 있거나 다른 용법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뭘 사용하냐면 여기 폴라 트래킹이요. 폴라 트래킹을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클릭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 맞춘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클릭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자, 과제물 하나 보시죠. 이 과제물 꺼내보시죠. 이 과제물 그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거 여기서 요만큼의 30도, 60도, 60도 이렇게 알아요. 자, 보세요. X라인. 처음엔 0도, 그 다음엔 30도, 90도, 150도. 레이어 안 만들었네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중심선. 영어로 그냥 센터. 1번 칼라. 라인 타입은 센터.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요? 레이어가 이렇게 센터가 되겠죠. 서클. 자,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반지름 55. 자, 옵셋 3mm, 트림. 자,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같게 하기. 얘가 지닌 속성을 얘한테도 나눠주고 얘한테도 나눠주고. 서클, 교차점에 반지름 3.5. 다시 서클, 교차점에 반지름 6.5.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서클, 반지름 10.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선을 그릴 때 어떤가요? 우리가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했나요? 중심점에서 30도 방향, 그 다음 90도 방향, 150도 방향 이렇게 그려야만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무한대선이니까 30도, 90도, 150도만 찍어주면 된다는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과제물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20mm, 옵셋 150mm, 옵셋 50mm, 옵셋 3mm. 어쩔 수 없죠. 이렇게 3mm씩 조금씩 다 트림하고. 네, 헷갈리네요. 자, 나머지는 트림. 자요. 여기 있는 선들은 레이어가 일로 가야죠.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0mm. 자, 옵셋 18mm.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군요. 요 부분이. 자, X라인 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호리젠탈을 누르면 이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버티컬을 누르면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근데 앵글을 누르면 이렇게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엔터 앵글 오브 X라인. 여기다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90도 그러면 이렇게 190도가 기울어진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앵글 170도 그러면 170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을 그립니다. 네. 좌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네요. X라인 제일 처음은 0도, 그 다음은 90도 이렇게요. 옵셋 62mm, 다시 옵셋 30mm, 다시 39mm, 다시 41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군요. 옵셋 10mm. 역시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서클 반지름 22.5mm, 다시 서클 반지름 39mm. X라인 앵글 65도.
자, 트림. 자, 그 다음에 X라인, 앵글. 여기가 42도였죠? 아니네요. 앵글 마이너스 42도. 서클, 반지름 10mm. 트림. 이렇게 자르면 되죠? 다시 X라인, 앵글 101도. 나머지 트림. 자, 어떤가요? 제가 좌표 쓴 적 있나요? 없죠. 극좌표도 아니고 상대좌표도 아니고 좌표 없이 그냥 도면 그렸죠. 네,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좌표 쓸 일 거의 없을 거예요 라고.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X라인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트 들어가면 더 심해요. 로테이트 들어가면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X라인 바이섹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등분선입니다. 2등분선. 자, 제가 여기를 2등분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X라인. 자, 원점, 시작점, 중간점. 2등분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2등분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원을 그리고 X라인,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를 통과하는 선. 보이시죠?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X라인, 바이섹트, 원점, 시작점, 끝점. 2등분 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는 단순합니다. 레이는 조금 더 단순해요. 자, 레이. 반무한선입니다. 시작점 누르고 통과점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반만 통과하는 무한대의선. 자, 한번 해보시죠. 요가제물이요. 요가제물은 레이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요가제물은 X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둘 다 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30도, 60도, 120도, 150도. 얘네들은 원입니다. 이렇게. 아니, 중심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의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1mm. 높이는 4mm. 이거 X라인으로 금방 그려요.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바로 이렇게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옵셋 21mm. 이렇게요.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고요. 트림. 이렇게 간단하게 트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죠. 그 다음 옵셋 15mm. 다시 한번 17.5mm. 아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옵셋 15mm. 이렇게요. 옵셋 17.5mm. 다시 서클. 반지름 60mm. 다시 서클 53.5mm. 옵셋 3mm. 자, 트림. 여기만 지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서클. 반지름 8mm. 그리고, 아닌데.
다시 한번 반지름 6mm. 자, 지워도 되겠네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만 체크해 보도록 하죠. 라인, 트림, 그 다음 24mm네요. 옵셋 12mm씩 이렇게 전부 다 12mm씩 자, 트림으로 끊어 볼까요? 다시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림 하나씩 지워 보도록 하죠. 네, 다 지워졌네요. 나머지 다시 한번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한 번만 색상 바꿔주세요.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제 렉탱글하고 폴리곤으로 가기 전에 필렛과 챔퍼가 있습니다.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깎기라고 합니다. 단축키 F고요. 챔퍼는 모따기라고 합니다. 단축키인 CHA. 말이 좀 어렵죠. 못깎기, 못따기. 생소해요. 그죠? 순 우리말이라 그래요. 자, 모깎기란 뜻은 풀어서 설명하면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란 뜻입니다. 못따기란 얘기는 모서리를 떼어내기란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여기 모니터 여기 옆면을 보세요. 여기 면도 좋고 앞면 여기 모서리도 좋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죠. 그러면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날카로운가요?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치지 말라고. 여기가 수직으로 직각으로 딱 날카로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잡는 순간 다 손을 베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손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던가 아니면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던가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필렛하고 챔퍼는 기계 쪽에서 많이 써요. 챔퍼는 기계 쪽에서 쓰고 필렛에선 기계나 건축이나 같이 씁니다. 왜냐면 필렛 챔퍼는 둘 다 많이 써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아크릴판이잖아요. 근데 여기 모서리는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모서리.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깎였잖아요. 근데 여기 모서리는 어떤가요? 이렇게는 동글동글하게 못 깎죠. 사선으로 잘라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건 챔퍼.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드지게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 요거는 필렛.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떼어내는 겁니다.
상선으로 이렇게 뚝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챔퍼.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못 깎기, 못 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습니다. 이거는 깎는 게 아니죠. 떼어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경우의 수가 3개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넉넉하게 지나가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 모자라는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필렛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필렛하고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필렛.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필렛. 자, 여기 보시면 트림 모드, 자르기 모드고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반지름 값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트림도 있고 여기 폴리라인도 있고 언더도 있고 멀티플도 있습니다. 먼저 반지름부터요. 여기다 반지름 R 엔터. 그러면 여기 반지름 누르면 반지름 값 물어봅니다. 10 엔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을 딱 클릭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거 보이시나요? 말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건 말리는 것까진 좋아요. 반지름 10mm로 말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선들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선들 그대로 냅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노 트림 모드고 뒤에 있는 선들도 정리해 주는 걸 트림 모드라고 합니다. 클릭. 어떤가요? 싹 정리됐나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필렛 반지름 10mm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 자, 어떤가요? 싹 정리되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모자르잖아요. 그죠? 필렛 선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기필코 연장시켜서 라운드를 돌립니다. 이게 트림 모드예요. 트림 모드의 필렛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3가지 경우 다 한번 해보시죠. 필렛. 이번엔 트림이요. 여기 트림. 보시면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림 모드죠. 자, 노 트림 모드. 반지름은 10mm. 자, 클릭합니다. 어떤가요? 이거 노 트림 모드. 아무래도 우리가 쓰기에는 트림 모드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노 트림 모드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필렛. 다시 한번 트림 모드로 바꾸고 이번엔 반지름을 0으로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0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가 곡선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트림 모드란 말이죠.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됐나요? 라운드는 안 만들어지지만 선은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필렛인데 트림이 돼버렸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필렛인데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린 이 2가지를 씁니다. 트림도 사용하지만 필렛에 반지름 0을 주고 트림 모드에서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긴 선은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는 부분은 필렛으로 연장시키고 이걸 씁니다. 그래서 트림이나 익스텐드보다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정을 그릴 건데요. 이번엔 레이로 그립니다. 원점 0도 방향.
60도 방향, 300도 방향.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그 다음 서클, 지름 10, 그 다음 반지름 10, 옵셋 10mm. 자, 트림,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자,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이제 필렛 쓸 겁니다. 필렛. 여기 라운드가 얼마예요? 30이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TTR로 그렸습니다. 자, 항상 이 옵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트림 모드죠? 반지름은 30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해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원은 필렛 될까요? 지금 원이잖아요. 반지름 2mm짜리 들어가야 됩니다. 필렛 될까요?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자, 필렛. 반지름 2mm.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필렛. 반지름 4mm. 이거 TTR로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냥 필렛으로 하니까 어때요? 작업 자체가 수월해졌죠.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여기는 트림으로 잘라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짜투리가 남는단 말이죠. 짜투리까지 확인해서 지우시면 세상 빨리 그려집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쉬워졌죠. 한번 해보시죠. 필렛에는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만 된다는 거죠. 필렛 클릭하고 명령어가 종료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계속 필렛을 써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필렛, 아니 레이어부터 바꾸고, 필렛 멀티플,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할 때 멀티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아요. 챔퍼도 똑같이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라인, 이렇게 길게 지나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맞는 경우, 그 다음에 모자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거리를 이용해서 챔퍼를 씁니다.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 거리값이 2개가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리 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로 줍니다. 첫 번째 값은 무조건 거리로 주는데 두 번째 값이 이렇게 각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선으로 잘라낼 수 있겠죠. 두 가지 방식이에요. 챔퍼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디스턴스 방식, 거리 방식과 앵글, 각도 방식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 할 겁니다. 자, 챔퍼 보시면 여기 나와요. 디스턴스 1, 0, 디스턴스 2, 0. 네, 거리 값이 있는데 둘 다 0이랍니다. 그리고 맨 앞에 트림 모드, 자르기 모드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디스턴스하고 앵글 있죠? 근데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디스턴스 누르고 그럼 첫 번째 디스턴스 값 10, 엔터. 두 번째 디스턴스, 두 번째 거리 값 10, 엔터. 그래서 클릭, 클릭. 트림 모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서리를 이와 같이 사선으로 잘라냈습니다. 챔퍼. 이번엔 앵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10mm,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60도. 45도가 아닌 60도입니다. 자, 첫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m 뒤로 갑니다. 그 다음 사이각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사이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60도 각도로 이렇게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여러분들 강화유리 있죠. 강화유리나 유리 그 끝으로 가면 유리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그러니까 곡선지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이걸 면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집에다가 이거 면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자, 이번엔 렉탱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필렛이랑 똑같아요. 챔퍼의 나머지 명령어는 필렛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엔 렉탱입니다. 사각형 그리기예요. 렉탱글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면 사각형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좌표, 즉 상대 좌표를 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각형은 유일하게 좌표를 씁니다. 그것도 상대 좌표. 가로의 길이, 콤마, 세로의 길이. 자, 렉탱글 골뱅이 100, 50.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인. 다시 볼까요? 골뱅이 50, 100.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00인. 다시 볼까요? 렉탱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가요. 골뱅이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갑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좌에서 우로 올라갑니다. 100, 100. 어느 게 편한 거예요? 좌표 계산하기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꼭 반드시 이렇게 그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가지를 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게 뭔가요? A3 용지죠? 자,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10mm를 넣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10mm 선을 뭐라고 하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테두리 선이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 선의 경우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도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테두리 선 그러면 돼요.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를 줍니다.
그 다음 A2 이하 10mm, A4 5mm 이렇게 됩니다. 테두리 선의 간격이 A0, A1은 20mm, A2 이하 10mm, A4는 5mm. 이해되시죠? 다만 A4도 10mm 줄 수 있습니다. A4는 10mm도 되고 5mm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본할 때 도면을 재본할 땐 왼쪽만 25mm, 왼쪽만 25mm 주시면 됩니다. 재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왼쪽에다 책처럼 이렇게 찍어서 책을 만든다는 얘기죠. 책을 만들 때, 재본할 때 왼쪽만 25mm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테두리 선입니다. 또 하나, 자, 렉탱글은 여기다 적어놓은 렉탱하고 폴리곤은 P라인입니다. 그럼 폴리선이라고 해요. P라인 또는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 이렇게 불러요. 폴리라인 또는 폴리선. 우리나라 말로 저 폴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폴리선 이렇게 불러요. 그 P라인이라는 명령어 있죠? 저 P라인이 바로 폴리라인의 약자예요. 저 폴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화학 구조식에서 나옵니다. 화학에서 나와요.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르는 화학 구조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뭐냐면 폴리에스테르,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폴리라는 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런 뜻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자나 화학식으로 들어가면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그러면 에스테르라는 물질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폴리라인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라인,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렉탱글을 눌러보면 선이 한 번에 쭉 선택이 되죠. 다 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폴리라인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도로 가면 도로의 두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도로의 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글로벌 위드 보이시나요? 이 값이요. 10mm로 줘봤습니다. 선이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1mm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보시면은요, 여기에 챔퍼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가 있고. 지금 보면 티크니스가 두께입니다. 티크니스가 두께죠. 이 두께가 Z축 방향으로 말합니다. 위드는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폭, 티크니스는 두께, Z축으로 갑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티크니스를 제가 50을 줬습니다. 근데 별 의미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Z축으로 선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렉탱글 이렇게 Z축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Z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선택하고 얘 이미 3D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지웁시다. 그래서 렉탱글 할 때 티크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0으로 주셔야 돼요. 다만 누굴 줘요? 위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있는 선이 됩니다.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 있는 선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티크니스 하지 마시고 위드만 해주세요. 자, 렉탱글, 그리고 이런, 다시 렉탱글, 위드 0. 그 다음에 보시면 필렛이 있네요. 필렛, 반지름 10. 전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챔퍼, 10mm, 10mm. 각지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자, 제가 필렛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필렛을 0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필렛. 여기 보시면 폴리라인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필렛 명령어에 보시면 폴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꾹 클릭하면 전체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한 데만 들어가요. 그렇지만 폴리선을 누르면 이렇게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번엔 챔퍼. 챔퍼에도 똑같이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또한 렉탱글에도 챔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챔퍼를 만들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입니다. 여기 있어요. 렉탱글하고 폴리곤 여기 같이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보시죠. 반지름 50짜리인 원입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폴리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6개요. 6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뭘 물어보냐면 센터 오브 폴리곤, 정다각형의 중심을 물어보네요. 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큘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어렵죠. 인시크리브드가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인 서클, 원 안에 인시크리브드, 내접하는. 서큘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의 어바웃,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해되시나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 두 번 들어갔죠. 원 안에 내접. 내접하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인이 붙어 있고 인서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안에 접하는. 그 다음에 서큘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은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먼저 인시크리브드 내접합니다. 또 캐드가 반지름 물어보네요. 50 엔터. 내접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원 중심점 지정하고 서큘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50 엔터.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센터 오브 폴리곤, 그러니까 폴리곤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아 또는 엣지, 모서리를 입력해 주세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거 공부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각형, 팔각형 그렸었죠. 바로 그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자, 엣지.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첫 번째 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50.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먼저 X라인으로 중심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안쪽에 원을 그리면 되겠죠.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잘 보세요. 매치 프로퍼틱스. 지금 선이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그리려면 트림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필렛. 자, 옵션을 살펴봅니다. 자르기 모드네요. 반지름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남을 부분. 어떤가요? 한 번에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여기부터 갑니다. 이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9랍니다. 아니, 반지름 10이랍니다. 이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10인 원. 옵셋 10mm.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2원에 접하면서 2원에 접하는, 그리고 반지름이 30인원 서클 TTR. 자, 이렇게 접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클릭해주고 이쪽 클릭해주고 30엔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조금만 끊습니다. 여길 누를 거니까 이렇게 누를 거니까 여기가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자, 이렇게요. 그 다음 필렛. 서클 TTR. 트림. 원 두 개가 기준돼서 자르고, 다시 원과 호가 중심돼서 자르고, 서클 TTR. 트림. 다시 한번. 이번엔 중심이 여기서 30 떨어져 있고 여기서 20 떨어져 있으면서 반지름 40이랍니다.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주세요. 자요. 이건 원인가요? 호인가요? 원인가요? 호인가요? 트림으로 끊어버리면 호인 거죠. 끝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는 필렛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필렛이 돼요. 원은 끝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렛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버리면 필렛이 돼요. 2원과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9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그 다음 2원과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5입니다. 필렛. 반지름 5. 이렇게. 자, 이렇게 30이었으니까 이렇게 30이 됩니다.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자, 필렛. 지금 값이 얼마예요? 5죠? 자, 트림부터. 필렛. 이렇게 먼저 하면 돼요. 필렛. 반지름 19. 다시. 이렇게 30이었으니까 이렇게 30이 되는군요. 옵셋 30. 20. 서클 40. 지우고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니까 이렇게요. 필렛 반지름 5. 다시 이렇게 30 갔으니까 이렇게 30이군요.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필렛 마지막으로 쓴 게 5mm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필렛 반지름 19. 네, 다 그렸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28도입니다. 자,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 X라인 앵글 62도. 자, 트림 전에처럼 이렇게 많이 계산 안 해도 금방금방 들어가요. 서클 33.6, 다시 서클 38.4, 다시 서클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바꿔주고요. 자, 옵셋 3mm. 뭐, 이렇게 트림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금방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래로 45, 위로 106. 옵셋 45mm, 옵셋 106mm. 다만 얘는 선의 끝선이니까 아래로 10mm 옵셋 하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좌우로 84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반지름 10mm. 라인 수평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네요. 자,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지웠고요. X라인 앵글 47도. 중간에도 놓고 10mm 옵셋하면 됩니다. 다시요. 자, 180에서 47도 빼니까 133도. X라인 앵글 133도. 중심점에다 클릭. 옵셋 10mm. 자, 필렛. 다시 한번 필렛. 나머지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네, 되겠네요. 옵셋 38mm, 옵셋 4mm. 트림으로 끊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2.4mm. 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자, 그 다음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은 여기 교차점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필렛 반지름 0. 다시 라인 그리고, 그 다음 X라인 앵글 10도, 옵셋 10mm.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필렛. 다시 여기도
끊어주시면 돼요. 필렛. 자,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 이런 모습이네요. 자, 옵셋 3mm. 뭐 선 정리를 좀 해야 되긴 하겠네요. 자, 옵셋 3mm. 자, 필렛. 그리고 필렛 반지름 0. 트림. 옵셋 3mm. 트림. 네, 다 됐네요.